43살이면 가 필요해. 성숙 난자가. 근데 사실 내 나이에는 만 나이 40세에는 주사를 아무리 세게 써도 난자가 10개 이상 채취가 잘 안 돼요. PCTA 했을 때 염색체 정상 배아를 못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내 나이 40세 정도 되는 환자분들이 왔을 때 난자가 그럼 12개, 13개 이렇게 채취가 되면 무조건 PCTA 보내면 통과 배아가 나오느냐? 그건 당연히 아니겠지. 당신은 43살이니까 난자 성숙한 거 한 40개 나올 때까지 나랑 계속 시험관 해야죠. 만 나이로 이제부터는 진짜 좀 힘든 걸 느껴요. 당신은 시험관에도 쉽지 않아요. 난자수가 많이 줄어들었을 때 어느 시점에 나타나는 첫 번째 사인이에요. 남은 난자수가 많지 않겠는데? 그러면 그때적으로 포기하겠지. 대책은 없다. 뭐부터 찍어? AMH부터? 네. 선생님 조회수 보셨어요? 뭐? AMH? 4,000 뭐가? AMH. 첫 번째 올린 거? 맞아요. 그거의 연장선인 거죠, 이게. 네, 맞아요. 그때 내가 나이에 따라서 염색체 정상 배아를 만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최소 몇 개가 있어야 만날 수 있다라는 게 나이별로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논문을 가져오려다가 너무 바빠서 못 가져왔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오늘 그 논문을 그냥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 나온 논문인데 스페인에 있는 한 센터에서 IVF 엄청 많이 하는 센터 있어요. 스페인에 IVI라는 센터 있는데 거기서 2,600명 정도의 PCTA 사이클을 분석한 논문을 냈는데 스페인은 35세 이하는 만 나이 35세까지는 PCTA를 못한대요. 왜요? 그렇게 나라에서 인디케이션을 정해놨나 봐. 35세부터는 이제 PCTA를 할 수가 있고 35세 미만이다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유산한 케이스는 PCTA가 가능하대요. 근데 아무런 인디케이션 없이는 그냥 나 PCTA 하고 싶어요 라고 할 수는 없는가 봐요. 그래서 어쨌든 35세가 넘어가는 환자들 대상으로 2,600건 정도의 PCTA 사이클을 분석을 해봤더니 나이별로 PCTA 정상 배아를 만나기 위한 성숙한 난자 개수가 다 다르더라. 이거에 대한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 따란 보시면 이 X축이 나이예요. 35, 36, 37, 38세부터 34세까지 나이가 있고 그다음에 Y축이 난자 개수거든요. PCTA에서 통과 배아 하나를 얻기 위한 성숙 난자 수가 35세의 경우에는 4.9개니까 한 5개 정도. 36살 되면은 5.9개니까 6개. 37살 되면은 한 비슷하게 6개. 점점 올라가다가 만 나이 40세가 되잖아. 성숙 난자가 12개는 있어야 PCT 정상 배아 하나 만날 수가 있고 41세가 되면 15개 정도는 있어야 PCT 정상 배아 하나 만날 수 있고 42세부터는 20개는 있어야 되고 43살이면 40개가 필요해. 성숙 난자가. 44살은 오히려 22개로 좀 줄어 보이는데 이건 아무래도 44세는 표본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생기는 오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 나이 42세만 해도 PCT 정상 배아를 만나기 위해서는 성숙한 난자가 22개가 필요하구나 라고 나왔어요. 왜 내가 그때 AMH가 2.5였잖아요. 나이로 환산하면 난소 나이는 35세다 이렇게 나왔으면 나는 비교적 성숙 난자를 여러 개 얻을 수는 있어요. 한번 과배란을 쭉 하면 10개, 15개 이렇게 채취가 아마 되겠죠. 그러면 내 나이가 40세니까 내 만 나이 40세에 PCTA 통과 배아 하나 만나려면 성숙 난자가 12개가 필요하다 평균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나는 시험관 주사 세게 써서 한 주기 딱 채취하면은 PCTA 했을 때 통과 배아 하나 만날 수도 있는 거지. 그런 면에서 할만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내 나이에는 만 나이 40세에는 AMH가 보통 1에서 1.2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쭉 과배란에서 주사를 아무리 세게 써도 난자가 10개 이상 채취가 잘 안 돼요. 그러면 한 번 과배란에서 난자 뭐 한 9개 정도 채취가 되면 그 중에 좋은 배아들 PCTA를 보낸다 하더라도 PCTA 했을 때 염색체 정상 배아를 못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그럼 주사 써서 몇 번 정도는 해야 돼요? 모든 연령대를 연령과 상관이 없이 과배란 주사 열흘 정도 쭉 썼을 때 난자 채취의 목표 개수는 15개예요. 15개에서 이제 많아도 20개가 넘지 않도록. 왜냐면 너무 과하게 배란 유도를 하다 보면 난소 과자극 증후군이 굉장히 심하게 올 수 있고 난소 과자극 증후군이란 거 자체가 조금 위험한 부작용이기 때문에 20개 넘게는 자라게 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난소 나이 그럼 AMH가 너무 높은 분들은 주사를 아무리 약하게 써도 막 20개 넘게 자라버리기 때문에 그것까지
100가지는 어떻게 피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제 목표치는 한 15개 정도 배란 유도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게 이 논문에서 마지막 디스커션에서도 하는 이야기고, 그러면 내 나이 40세 정도 되는 환자분들이 왔을 때 난자가 그럼 12개, 13개 이렇게 채취가 되면 무조건 PCTA 보내면 통과 배아가 나오느냐? 그건 당연히 아니겠지. 그건 당연히 아니다. 그래서 뒤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영어를 해석하자니 또 약간 식은땀이 나려고 하는데, 난자 수에 있어서 매지컬 넘버는 없다. 이거는 어쨌든 이전에 다 PCTA를 했던 2600 케이스를 후향적으로 분석한 논문이잖아요. 이렇게 다 끝나고 나서 살펴봤더니 요 나이 때는 성숙난자가 한 12개, 한 44세 되면은 한 40개 정도는 돼야지 PCTA 통과배에 하나 만나더라 라는 어떤 확률적인 경험이고, 하지만 그러면 환자분이 왔을 때 환자분 나이는 만 나이 40세니까 성숙난자가 12개 정도 될 때까지는 나랑 시험관 계속 해야 돼요. 이런 어떤 매지컬 넘버로 말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너무 고민돼. 그냥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염색체 정상 배아를 만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 35, 36, 37 이렇게 경미하게 조금씩 오르다가 38에서 39세 될 때 확 가팔라져요. 또 39, 40, 41, 42 될 때 또 확 가팔라지고 42에서 43 더 가파르고, 완전 네, 이렇게 가팔라지네. 이렇게 경사가 더 기울기가 점점 커지는, 그러니까 점점 만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는 게 기점이 39세 될 때랑 42세에서 43세 넘어갈 때다. 진짜 딱 꺾이는 나이에 확 가팔라지네. 네. 그래서 저도 만 나이로 41세, 42세이신 분들은 그래도 임신을 하시거든요. 시험관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임신이 될 거다라는 저도 막연한 기대감이 사실 있는데, 만 나이로 44세부터는 진짜 좀 힘든 걸 느껴요. 난자가 많이, MAH가 나이에 비해서 너무 높아서 되게 난자가 많이 나오는 분들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네. 근데 그래프로 보니까 확 이해되는 네, 것 맞아요. 같아요. 그게 내가 느꼈던 느낌이 나만의 느낌이 아니라 누구나 난이의 사람에게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구나라는 거를 저도 이거 보면서 이제 알았죠. 근데 또 환자분들 오셨는데 이거 보세요. 이거를 보여드리지는 않아요. 보세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많은 수를 조사했을 때 이런 건데, 이 나이대 평균적으로는 뭐 40세면 12개가 필요하고 43세가 됐더니 40개가 필요하고, 이거는 어떤 평균적인 얘기지, 이 평균이 있으면 사실 극과 극단이 있잖아요. 사람은 또 굉장히 늘 변수가 있고 너무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이거를 천편일률적으로 당신은 43살이니까 난자 성숙한 거 한 40개 나올 때까지 나랑 계속 시험관 해야 돼요. 아니면 이렇게 또 말할 수도 있겠다. 난자가 성숙하게 40개를 만나기가 쉽지 않으니까 당신은 시험관에도 쉽지 않아요. 그럼 이렇게 말할 거냐? 그건 아니야. 왜냐면 제가 작년에만 한 45세이신 분이 한 2분 임신하시고 올해도 한 3분 정도 임신을 하셔가지고, 근데 제가 기억했을 때 44세, 45세이신 분들 난자 그렇게 많이 만났을 때 임신하셨나?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그렇게 나오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럼 그렇게 나오지도 않는 상태인데도 임신된 케이스가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임신하셨던 2분을 그냥 한번 어땠는지, 난자 몇 개 나왔을 때 임신하셨는지를 찾아봤는데, 작년에 오신 것도 아니야. 심지어 2023년 6월 달에 저랑 이제 시험관 하기 시작해서 난자 채취만 쭉 6번 하셨던 분이 있거든요. 지금 성숙하게 나온 개수만 말하는 거예요. 약간 미성숙하게 나온 애들 빼고 성숙하게 나온 게 1차 때 6개, 2차 때 2개, 3차 때는 안 나왔어. 4차 때는 1개 나오고, 5차 때 2개 나왔고, 마지막 6차 때 이제 3개가 나왔었어요. 누적하면 성숙한 난자가 이번에 14개가 나왔던 거예요. 중간에 이식도 한 3번 정도 하셨는데 다 임신이 안 됐었고, 오일배아 하나 나왔던 게 있어서 그걸로 동결배아 이식했는데 그때 임신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총 6번 과배란하고 채취해서 성숙난자 14개 중에 이제 하나가 정상배아여서 임신을 하신 거죠. 이식을 그러니까 총 4번을 하셨어요. 이분이 앞에 3번은 다 실패했고 마지막 이식에서 이제 임신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만 나이로 45세에 임신하셔가지고 지금 46세가 되셨는데, 45세인데 그러면 성숙난자 20개도 안 되잖아요. 14개 가지고 임신을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는, 근데 이분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분은 난소나요로마 AMH가 0.2였어요. 2023년 6월 달에 처음 오셨을 때 굉장히 낮죠. 그리고 그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분이 시작을 했었는데, 그분은 같은 나이인데 난소나요로마 AMH가 2.17이었어요.
높죠? 높은데 나이에 비해서 좀 높은 분. 그래서 이분은 이제 타고난 난자수가 약간 많은 편이셔서 이분은 신선주기 1차 때 난자가 16개 나왔어요. 성숙 난자만. 많이 나오고 네,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훌륭하시게 많이 나왔는데 그때 근데 임신은 안 됐어요. 그러고 나서 한 달 쉬고 신선 2차 채취를 했는데 성숙 난자가 11개가 나왔고 그 주기에 신선 주기로 바로 임신을 하셨어요. 확실히 그래도 많이 나오니까 많이 나오면 그만큼 확률이 높기는 높다. 좋은 배와 만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이분은 성숙 난자만 따지면 27개 쌓였을 때 임신을 하신 거죠. 방금 AMH가 높은데 성소문자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것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MH가 낮으면 성소문자가 낮게 나오죠. AMH라는 게 난소에 있는 작은 난포들이 분비하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AMH가 높다라는 거는 난소에 난포들이 많다. 주사를 쓰면 클만한 후보들이 많다. 주사를 쓰면 여러 개가 잘 자란다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성숙난자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확실히 그 AMH 수치가 높을수록 긍정적이에요. 엄청 긍정적이죠. 엄청 긍정적이죠.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 44세인데 AMH가 2.1이다. 그분은 이제 제가 여쭤봐요. 30대 때 생리 엄청 불규칙하셨죠? 그러면 맞다고. 그러니까 다낭성 난소이신 분이신 거예요. 다낭성 난소였으니까 이제 20, 30대 때는 생리 주기 엄청 불규칙하다가 다낭성이신 분들이 나이가 들면 누구나 난자수는 점점 줄기 마련이니까 다낭성이신 분들도 타고난 난자가 좀 줄잖아요. 그러니까 40대가 돼서 되게 규칙적으로 해요, 생리를. 저도 요즘에 엄청 규칙적으로 해요. 원래 50일 주기였어. 나는 2달에 한 번 하던 애야. 근데 나이가 드니까 이제 굉장히 규칙적으로 합니다. 저 사라지기 전에 셋째 빨리 주기가 이러다가 좀 짧아지기 시작해요. 어느 시점에 생리 주기가 규칙적이다, 불규칙적이다의 기준은 25일에서 35일로 보거든요. 그래서 30에서 뭐 33일 주기예요. 그런 사람은 규칙적인 생리 주기인 거예요. 근데 저 대체적으로 32, 3일 주기인데 한 번씩 40일 주기예요. 이런 사람은 불규칙 주기인 거예요. 35일이 넘어가는 주기가 있다. 불규칙한 거예요. 그리고 25일, 26일 주기다. 정상 범위이기는 하지만 규칙적이긴 하지만 주기가 굉장히 좀 짧은 거죠. 난포가 좀 한두 개가 빨리빨리 커버리면서 배란이 빨리 되기 때문에 생리 주기가 짧아지는 거예요. 거기서 한 주기가 24일, 뭐 23일 주기예요. 배란이 엄청 빨리 되는 거야. 그거는 난자수가 많이 줄어들었을 때 어느 시점에 나타나는 첫 번째 사인이에요. 그래서 생리 주기가 24일, 25일이다. 남은 난자수가 많지 않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근데 타고나기로 그런 주기이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처음 오셨는데 생리 주기가 24, 25일 주기다. 그러면 이제 여쭤봐요. 한 20대 때도 원래 그 주기셨는지 아니면 최근 들어서 한 올해 들어서 아니면 1년 사이에 그 주기가 조금 더 짧아지신 건지 여쭤봐서 요즘 들어서 주기가 더 좀 짧아졌고 원래는 28일 주기였는데 요즘에는 24일, 25일 주기예요. 이러면 난자수가 좀 급격히 줄었나 보다. 이렇게 좀 혼자 속으로 생각을 하고 약간 제 마음이 급해져요. 그런 분들은. 그럼 방금 원장님이 규칙적이다 갑자기 빨라지는 시점이 와요가 그 말인 거예요? 네. 저는 지금 28, 30일 주기인데 한 1, 2년 좀 지나서 난자수가 더 줄면 지금보다 더 줄면 주기가 좀 짧아지는 시점이 올 거예요. 그러면 원장님 급해져서 내가? 나를? 포기하겠지. 셋째는 없다. 그리고 올해에 45세인데 임신하셨던 분은 AMH가 0.7 정도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약간 나이에 비해서 높은 편이긴 하신데 그래서 신선 1차 때는 성숙난자가 2개가 나왔었고 신선 2차 때는 3개 나왔어요. 근데 신선 2차 때 임신하셨어요. 진짜 조금 나오는 진짜 조금 나오는데도. 그래서 여쭤봤죠. 운동하셨나요? 운동? 이게 난자가 좀 적게 나와도 난자 수는 적은데 그 수정도 잘 되고 수정되고 나서 이렇게 키울 때 배아 상태도 되게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나중에 꼭 물어봐요. 혹시 운동을 규칙적으로 좀 하셨냐? 그러면 아닌 분들도 있는데 예전부터 수영을 계속 하셨다든지 아니면 예전에 에어로빅 강사였다든지 그런 좀 운동을 꾸준히 하셨던 기왕력이 있어요. 확실히 운동이 좋긴 하나 운동. 와. 그래서 이분도 약간 근육형이시거든요. 몸 자체 딱 봐도 다부지신 분들 있잖아요. 타고난 근육 부자들. 활성 말고 그 탄탄한 탄탄함. 운동을 좀 꾸준히 하셨던 케이스예요, 이분도.
난 난자를 이만큼 모으면 정상배아를 만나겠지라는 마법의 숫자는 없지만 나이가 많다면 좀 많은 수의 성숙난자를 만나야 임신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 세상이 어려운 게 사람은 너무나 예측 불가능한 동물이라서 개수가 난자가 적어도 임신을 하더라. 방금도 3개 나왔는데 되기로 임신. 1차 때 2개, 2차 때 3개셨으니까 5개 난자 가지고 임신을 하신 거죠, 45세에. 거의 10개 시도하면 1개 성공할까 말까 반타작이니까 예측 불가능하다. 맞아요. 그래서 되게 하다 보면은 뭐 선생님 저는 어떠실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이제는 말을 할 수가 없어. 저 잘 모르겠는데요. 약간 바보가 되는 기분. 예측이 안 돼요 환자분 막 이렇게. 근데 어쨌든 성숙하게 난자가 채취가 되면 해보시면 돼요. 난자도 아무리 주사 쓰고 예쁘게 난포가 자라도 공난포이거나 난자가 채취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한 번, 두 번 이렇게 공난포를 겪고 나면 저도 예쁘게 자라도 난자가 안 나오네요 이런 말 하면서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성숙하게 난자가 1개, 2개 이렇게 나오는 분들은 계속 좀 해보셔도 괜찮아요. 긍정적인 신호니까. 다음 오프 더 레코드는 딸 임신하는 법 하자. 저 완전 궁금해요. 저 완전 아니 근데 그거 우리 병원에 지금 임신하신 분들이 4분이 계시거든요. 네. 지금 임산부만 4명 있어. 이 조그만 병원에. 그래서 그분들이 아직 한 분은 성별이 안 나오긴 했는데 다 딸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추 원장님이 음기가 막 흐르고 있다. 우리 딸 밭이다. 막 이런 썰이 있어서 다 같이 모여서 딸 얘기를 해보면 어떻게 했길래 다 딸인지를 한번 얘기해보면 어떻지 않을까. 도움이 될 만한 조언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다 말씀해 주실 거면서 젠더리. 젠더 리빌. 네, 젠더리를 하는데 파란색 나오면 사람들 막 울고 막 진짜 많아요. 그런 거 되게 많더라고요. 초음파로 한 15주 정도 되면은 보여요. 초음파로 성별이. 그래서 아들이네요 막 이러잖아. 그 막 머리를 쥐어 짜셔 막. 막 정적이 흘러 초음파실이. 어떡해. 그리고 보다가 딸이네요 얘는 딸이에요 막 이러면은 이래요. 너무 좋아해. 확실히 요즘 딸을 낳고 싶어서. 그냥 아들이 키우기 훨씬 쉬운데. 그때 저희 처음에 말했었잖아요, 원장님이. 아들은 바지 사주고 윗도리만 사주고 하면 돼요. 딸은 엄청 많아. 뭐가 많아. 치마도 사줘야 되지. 치마에 뭐 레깅스 달려있는 것도 사줘야 되지. 근데 우리 딸은 그런 거 안 입어서 뭐 다행이긴 합니다만 하여튼 뭐 액세서리도 막 종류별로 사줘야 되지. 야 힘듭니다. 티니핑만 해도 몇 개예요? 여자애들. 우리 딸은 티니핑 보면 얘가 으악 이러는 애여가지고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럼 여기까지 끝.